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3년 6월 6일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화 뉴스를 이프렌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시작하기 전에 뭐 하나 좀 정해볼게요. 별점 기준을 조금 정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별점 기준을 갑자기 왜 정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는 어떤 딱 기준 없이 그냥 보고 나서 직관적으로 드는 그 점수로 그 점수를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3점의 기준이 뭐야라고 하면은 그냥 3점 같아서 밖에 할 이야기가 없는데, 제 기준에서는 3점도 그럭저럭 볼만한 영화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어떤 영화를 보고 되게 잘 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점을 딱 줬더니, 말할 때는 되게 잘 봤다라고 하더니 왜 점수는 3점을 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냥 나는 잘 봤다라는 기준으로 3점을 줬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3점은 나와 같은 기준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왜 3점을 줬냐라는 그 질문에 내가 어떤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기준을 한번 마련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에 요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기준이 없이 그냥 했던 게 너무 좀 되게 안일한 태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맞죠. 그쵸. 엿장서 마음대로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점수 역시도 엿장서 마음대로 정한 다음에, 아니, 근데 왜 3점을 줬어? 라는 그 질문에 최소한 1에서 3점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5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점이죠. 어떤 경우에 5점을 줄 수 있겠느냐? 저장 매체, DV, 그냥 쉽게 블루레이라고 할게요. 블루레이로 소장해서 두고 볼 작품. 요거를 5점으로 할게요. DVD든 뭐든 간에 이제 요 소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요즘 이 OTT가 굉장히 발전한 시대잖아요. 이렇게 OTT가 발전하면 할수록 DVD든 블루레이든 뭐든 간에 이런 그 저장 매체로 소장을 한다라는 게 되게 번거로워진 분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번거로워진 이 시점에도 굳이 블루레이든 DVD든 뭐든 사가지고 소장을 한다라는 거는 되게 고평가를 한다라는 그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5점은 블루레이로 소장해서 두고두고 볼 작품에 제가 5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DVD나 블루레이를 그냥 평범한 사람 치고는 꽤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대부분 다 5점을 줘도 마땅한 그런 작품들인 것 같네요. 족구왕님이 말씀하신 극장에서 한 번 더 보고 싶다, 요거를 4점으로 하겠습니다. 극장에서 N회차 요거를 4점으로 할게요. 극장에서 N회차가. 왜냐면은 극장에서는 뭐 여러 번 볼 법하고 OTT로 떠도 뭐 몇 번 더 볼 법하지만, 이렇게 저장 매체로 소장까지는 좀 요거를 4점으로 할게요. 3점은 극장에서 만족하며 관람 완료. 극장에서, 그쵸, 그럭저럭 볼만하다 이 정도면 됐지. 그럭저럭 볼만하다 이 정도면 됐지. 요거를 3점으로 하겠습니다. 2점은 정 보고 싶으면 OTT 존버. 네. 2점은 정 보고 싶으면 OTT 존버 하세요. 요 정도가 되겠고. 근데 이거는 제 기준인 거지. 여러분들의 기준은 여러분들의 기준 나름대로 좀 가지면 될 것 같아요. 1점은, 되게 심한 말을 쓰고 싶은데 뭐라고 써야 될까요? 수대가리님은 내 돈 내놔라고 썼고요. 내 돈 내놔도 심한 말이죠. 안 보셔도 됩니다. 이 정도로 할까요? 근데 요 변칙들이 좀 있죠. 뭐 4.5점, 뭐 3.5점, 2.5점, 뭐 이런 변칙들이 좀 있잖아요. 그거는 대충 요 어중간한 그 사이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5점은 블루레이로 소장해서 두고두고 볼 작품이라는 뜻이고요. 4점은 극장에서 N회차는 가능하지만 소장까지는 좀, 요렇게 하고요. 3점은 극장에서 만족하면서 관람을 했다, 그럭저럭 볼만하고 이 정도면 됐지 정도가 되겠고, 2점은 정 보고 싶으면은 OTT 존버 하세요. 요 정도 되겠고, 1점은 안 보셔도 됩니다. 요거는 제가 좀 보기 좋게 예쁘게 정리를 해가지고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 커뮤니티 같은 곳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게요. 나스이라고 해서 지난 방송 이후에 뭘 봤는지를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큐어라는 작품을 봤습니다. 1997년 작품이고, 하지만 국내에는 25년 만에 이제 정식 개봉을 했죠. 국장에서 정식 개봉을 한 거는 25년 만에 정식 개봉을 했고, 제가 이거를 후기를 어느 선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은 97년작인데 이제 와서 이제 스포일러를 이야기한다고 태클 거는 건 조금 오버 아닌가 싶기도 해서 그냥 스포일러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할까 싶다가도, 일본에서 개봉한 거는 97년이지만 국내에 이제 비디오나 아니면은 그런 걸로 들어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극장에서 개봉한 것도 작년이에요. 작년에 이제 정식 개봉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했지만, 결론은 좀 스포일러를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게 스포일러가 중요한 작품인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영화 자체가 주는 그 메시지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작품이고, 연출에서 오는 쾌감이 더 큰 작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본다 한들 뭐가 좀 많이 달라질까? 이 영화 감상에 큰 뭔가 지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후기를 듣고 만약에 볼 생각이 좀 드신 분들은 왓챠에서 그 스트리밍 서비스 중이니까요. 왓챠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큐어가 뭔가 치유하다 이런 뜻을 가진 그 단어잖아요. 그 범인이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최면을 걸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게 되고, 최면에 걸린 사람들은 이제 본인 깊숙이 가지고 있던 욕망이, 억누르고 있던 욕망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이제 어떤 일정한 패턴의 살인사건을 저지른다. 그리고 주인공인 형사가 사건을 추적해나가다가 범인과 맞닥뜨리게 되고, 범인과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야기만 들으면은 뭔가 되게 뻔한 영화 같기도 하고, 그냥 뭐 추리물 아니야? 뭐 범인과 어떤 신경전 벌이는 그런 작품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을 법한데, 와, 이거를 영화적으로 풀어내기를, 연출을 진짜 기깔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그 서스펜스 추리물, 뭐 공포영화, 호러영화 이런 것들 한다고 하면은 되게 자극적인 연출이 들어갈 때 그 BGM이라든가 아니면 카메라 워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현란하게 막, 음악도 막 빠밤 빠밤 이렇게 좀 관객이 놀래킬 수 있게끔 막 엄청 그 센 음악 막 때리고, 자극적인 샷을 좀 클로즈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되게 그 카메라 채널을 휙휙휙휙 하면서 좀 관객들도 정신없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점프스퀘어 장면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좀 놀래킨다든가, 이런 연출들을 시도를 할 법도 한데, 이 영화는 정말 담담하게 무슨 그 일상에서 농부가 무슨 씨 뿌리고 막 되게 농사 짓는 그런 이런 배경 장면을 담듯이 뭐 살인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담담하게 일상적으로 담아내고 있어서 그게 훨씬 더 기괴하게 다가오는 뭐 그런 면이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빌런이 최면술을 통해서 그 억누르고 있는 사람들을 뭐 치유한다 뭐 이런 목적으로 최면술들을 벌이고 다니는데, 근데 제목이 큐어잖아요, 큐어. 그래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제가 이 영화를 볼 때는 빌런이 그 욕망을 억누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최면을 걸어서 이제 억누르고 있던 욕망을 표출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한 게 아닐까, 의식을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최면에 걸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모두가 각자 그 어떤 욕망을 억누르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어떤 최면에 걸린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오히려 이 빌런이 사람들에게 시전을 했던 거는 최면을 건 게 아니라 이 사회 윤리라는 어떤 최면에 걸려 있는 사람들의 그 최면을 풀어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면을 건 게 아니라 사회 윤리라는 최면에 걸려 있는 사람들의 그 최면을 푸는 의식을 한 게 그 빌런의 어떤 행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도 큐어가 아닐까. 라는 것들을 좀 따라가 봤을 때, 그래서 제목이 큐어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주인공은 저런 행동들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이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저 영화 한번 챙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를 보시면은, 오히려 영화를 보는 도중에는, 이거 좀 너무 심심한데? 좀, 그, 사람들이 막 별 4개, 막 5개를 줄 정도로 이게 그렇게 명작이라고 하는데, 영화 보는 도중에는 조금 심심한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영화를 볼 때보다 보고 나서가 더
후폭풍이 몰려오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영화의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면서 계속 곱씹게 되고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여운이 오랫동안 남았던 작품인 것 같아요. 보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런 그 이제 감상할 때 어떤 그 관점 같은 것들을 좀 유의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작품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이어서 이번 주 개봉작을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번 주는 특이하게 그 6월 6일 화요일이 이제 공휴일이다 보니까 6월 6일 날 화요일 날 개봉하는 작품들이 좀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소개해드릴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과 부기맨 요 두 작품이 오늘 개봉을 했습니다. 일단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은 그 좀 호불호가 조금 갈리고 있습니다. 그 해외 평도 그렇고 국내 실관람객들의 실관람평도 그렇고 호불호가 좀 갈리고 있어요. 아, 뭐 이 정도면 무난하게 잘 뽑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이거 안 봐도 될 것 같다. 그냥 너무 좀 뭐 심하다. 좀 그냥 이거는 좀 보다가 좀 졸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고 나서 야 이거 진짜 쩐다. 너무 재밌어. 야 어떻게 트랜스포머 다시 부활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안 계시는 것 같고 호평을 하시는 분들도 그럭저럭 볼만했다지 막 되게 열광하면서 야 트랜스포머 시리즈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야 이거 미쳤습니다. 뭐 짜릿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냥 뭐 볼만했다. 요 정도 수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옛날에 그런 트랜스포머의 명성을 기대하면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좀 캐릭터들의 매력도 좀 없는 것 같고 트랜스포머가 시리즈가 거듭할수록 너무 좀 심해지는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있고 안 보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신 것 같아요. 또랜스포머 뭐 이러면서 또 속냐 또 트랜스포머에 또 속냐 지금 트랜스포머 막간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거 개봉했다고 이거를 극장 가서 보는 사람도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안 보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고 근데 저는 오히려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호불호가 갈리니까 대체 이 작품이 어떻길래 저렇게 호불호가 갈릴까라는 그 궁금증에 저는 보기는 볼 건데 막 그 무리하면서까지 막 어떻게 억지로 막 시간 빼서 이렇게 볼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시간 되면은 제 남는 시간과 이 트랜스포머의 상영 시간이 맞아떨어져 가지고 시간 되면은 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뭐 좀 궁금하긴 하네요. 12세 관람가로 개봉은 했고요. 뭐 7번째 시리즈고 리부트된 후의 두 번째 작품이다라고 했고 트랜스포머 원작 시리즈 중에서 인기가 높았던 비스트 워즈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개인적인 감상으로는요. 이 예고편에서 나오는 어떤 그 메카닉들만 봐도 그다지 이렇게 땡기지는 않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기는 해요. 뭐 그래도 뭐 극장에서 보긴 보겠습니다. 시놉시스를 보자면은 전 우주의 행성을 집어삼키려는 절대자 유니크론의 부하 스커지는 테러콘들을 이끌고 지구에 당도한다. 그에 맞서기 위해 지구의 정체를 숨기고 있던 트랜스포머 오토봇 군단이 모습을 드러내고 또 다른 트랜스포머 진영인 맥시멀과 힘을 합친다. 옵티머스 프라임이 이끄는 오토봇과 옵티머스 프라이머를 중심으로 한 맥시멀. 이 용어들이 되게 헷갈리게 돼 있네요. 옵티머스 프라임과 옵티머스 프라이멀 이게 뭐야 이게? 어쨌든 맥시멀 모두의 운명을 건 그들의 압도적인 전투가 시작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차량 기종들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 범죄도시 3가 지금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이 트랜스포머가 첫 번째 적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도 있었습니다만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범죄도시 3 흥행 이상무라는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말 나온 김에 일별 박스 오피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어제 기준이에요. 어제까지 집계된 기준입니다. 지금 범죄도시 3가 오늘 뭐 600만 원을 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요거는 어제 기준으로 이제 500만 원을 넘었죠. 근데 이거를 제가 뭐 관객 수나 보자고 이렇게 띄운 건 아니고요. 제가 보고 싶었던 거는 이 스크린 수랑 상영 횟수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요거를 가져왔어요. 이게 어제까지의 기준입니다. 지금 범죄도시 3의 스크린 수가요. 2430개의 스크린 수를 가지고 있고 상영 횟수는 14,103회 상영이 되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자, 근데 어제 일간 박스 오피스 2위부터 10위까지의 다른 작품들의 스크린 수를 볼게요. 아까 제가 범죄도시 3의 스크린 수가 2430개라고 했죠. 박스 오피스 2위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625개, 1위가 2000개가 넘는데 2위가 600개예요. 그 다음에 인어공주가 566개, 지금 1000개가 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포켓몬스터가 519개, 분노의 질주가 622개, 슈퍼마리오 브라더스가 230개, 남은 인생 10년이 96개, 짱구는 못 말려가 196개, 그리고 아기 공룡 둘리가 160개, 이렇게
됩니다. 범죄도시 3가 2,400개가 넘는데 나머지 것들이 1,000개는 고사하고 700개를 넘는 게 없는 게 없어요. 많아봤자 625개, 622개 이렇습니다. 지금 스크린 상영 개수가요. 그렇고 상영 횟수도 당연히 스크린 횟수에 비례하겠죠. 상영 횟수가 아까 범죄도시 3가 14,103개라고 했는데 지금 가오갤 3가 1,302번이고요. 인어공주가 900번, 그리고 분노의 질주가 1200번, 뭐 이렇게 쭉쭉쭉 됩니다. 자, 범죄도시 3가 10,000개가 넘어갔는데 나머지 것들은 10,000개는 고사하고 2,000개를 넘는 게 없어요. 1,500개를 넘는 게 없어요, 지금. 거의 10배에 가까운 상영 횟수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범죄도시 3가 하루에 막 100만 명 동원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전이었으면은 이거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거 문제다라고 맹렬하게 비난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은 코로나 시기를 거친 이후입니다. 특정 작품의 스크린 수가 말도 안 되게 많이 차지하고 있고 특정 작품의 상영 횟수가 다른 작품 대비 10배가 넘는 상영 횟수를 가지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졌죠. 근데 코로나 시기를 거치고 이 범죄도시 3가 개봉하기 전까지의 분위기는 말도 안 되는 상영 횟수를 할당을 했다 한들 아예 관객들이 극장에 찾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영 횟수를 상영을 하고 있는데 관객들이 기꺼이 극장에 와서 이 말도 안 되는 상영 횟수를 다 채워주고 있는 이 분위기 속에서 과연 이거를 잘못된 형태지만 이거를 과연 마냥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판을 깔아줘도 관객들이 극장에 안 왔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판을 깔아주고 관객들도 극장을 찾고 있는 이 분위기 속에서 마냥 100% 이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관객들도 기꺼이 자기 호주머니를 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안 좋은 방법을 써서라도 뭔가 분위기 반전을 꽤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한 사람의 관객으로서 개인적인 마음가짐은 문제가 될 법한 상황이지만 마냥 손가락질만은 할 수가 없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형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가 개봉을 하면서 요런 범죄도시 3의 독주를 좀 막나 했더니 그 정도의 작품성을 가진 작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정이 넘어가면은 아마 6월 6일자도 이렇게 통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그 양상이 바뀌었을지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마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범죄도시 3가 오늘 600만을 넘었다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큰 양상의 변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확증 섞인 제 뇌피셜인데 범죄도시 3가 1,000만 넘을 때까지 강제로 그냥 극장에 걸어놓게 되지 않을까. 1,000만 넘을 때까지는 극장에서 안 내릴 것 같아요. 네, 몇 달이 걸리든 간에 극장에서 안 내릴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플래시 개봉하고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 개봉해서 뭐 이렇게 스크린 수 뭐 좀 줄어들고 한다 한들 1,000만 넘을 때까지는 계속 극장에 걸어놓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랜스포머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또 범죄도시 3 이야기로 넘어갔는데 어쨌든 부기맨도 이제 오늘 개봉을 했고요. 부기맨은 일단 평부터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그냥 개봉했다 요것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포 영화긴 한데 요것도 뭐 조명이나 어떤 사운드 이런 걸로 막 놀래키면서 뭐 그런 뭐 작품인 것 같고요. 스티븐 킹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 요 부기맨이라는 소재가 뭐 미국에서는 약간 그 어린애들 겁줄 때 쓰는 그런 그 구전되어 오는 그런 이야기?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옷장 속이나 침대 밑에 숨어 있는 어떤 그 미지의 존재?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홍콩 할매? 뭐 이런 거. 망태 귀신? 뭐 그 정도가 될까요? 뭐 그런 애를 이제 부기맨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그걸 소재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낸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요. 뭐 공포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보시면 될 것 같지만 저는 안 볼 것 같고요. 네, 그래요. 평도 뭐 그다지 뭐 좋은 평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우림 더 원더랜드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하고 자우림이 대한민국 최고의 밴드라는 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최고의 밴드 맞습니다. 자타공인 최고의 밴드 자우림은 데뷔 25주년을 맞이해서
117명의 팬들이 코러스로 참여하는 특별한 앨범을 만든다. 그리고 25년 기념 콘서트를 준비하게 되는데 1997년에 데뷔한 자우림의 세계관과 개인적인 에피소드들, 위기의 순간과 자우림 음악의 핵심인 청춘에 대한 진심 어린 이야기까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자우림의 솔직한 면모를 함께 들여다본다라는 컨셉을 가진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그 자우림 팬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여름이라는 국산 애니메이션이 개봉을 하는데요. 요게 원래는 라프텔에 공개가 되었었던 시리즈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리즈물 애니메이션이기 그 전에 단편 소설이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순서부터 말씀드릴게요. 단편 소설이 2017년에 공개가 되었고 베스트셀러에 오를 만큼 굉장한 인기를 얻었고요. 요게 시리즈물로 제작이 되어서 라프텔에 독점 공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극장판인 그 여름이 공개가 되는데 시리즈물을 뭐 이렇게 좀 짜집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재편성을 한 리메이크작인지 뭐 어떤 구성인지는 아직 뭐 밝혀진 바가 없지만 어쨌든 그 시리즈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국산 애니메이션인데 퀴어물입니다. 퀴어물. 그 예고편만 봐도 뭔가 퀴어물의 느낌이 좀 오긴 해요. 이렇게 시나리오를 읽어보자면은 그 여름 18살 소녀들의 사랑 이야기다. 그때 서로의 몸은 차라리 꽃잎과 물결에 가까웠다. 두 소녀 이경과 수희는 흔치 않은 사랑을 나누며 타인의 시선을 조심해야 했던 시기를 지나 두려워하던 시선과 자신에 대한 판단에 예전만큼 겁내지 않기로 한다. 20살이 된 그녀들은 서울로 이주해 한 명은 대학에 입학, 다른 한 명은 직업학교에서 자동차 정비를 배운다. 각자에게 서로 다른 활동 반경이 생겨나면서 생겨나는 새로운 즐거움과 사소한 오해들, 그 속에서 그 둘 사이의 감정의 변화가 밀려온다. 뭐 요런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예고편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고편에 나오는 작화가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 국산 애니메이션에서 이렇게 퀴어 소재를 다룬다는 게 좀 흔치 않은 일이긴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관심이 가는 것 같네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제 뇌피셜인데요. 그 단편 그 시리즈물이 라프텔에 독점 공개가 되어 있는 만큼 극장 개봉 후에도 이 극장판 역시 아마 라프텔에 독점 공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궁금하면은 한 번쯤 뭐 구독해서 좀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익스트림 페스티벌이라는 독립영화입니다. 요 포스터에 대문짝만하게 얼굴이 나와 있는 이분은 자, 김재화 배우님이신데 각종 영화나 드라마에서 신스틸러 조연으로 맹활약을 하시는 분이시죠. 이분이 연기를 정말 잘하세요. 표정도 다양하고 자기 그 배역에 완전 몰입해가지고 거의 메소드 연기를 보여주실 만큼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요 영화에서도 맹활약을 해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 행사를 메이킹하는 스타트업 대표가 요 주인공이고요. 지역 축제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자꾸 어떤 변수들이 생기면서 이제 그 변수들을 좀 극복해 나가면서 어떻게든 그 축제를 좀 성공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을 다루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현대인들이 뭔가 좀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만 잘 풀리지 않고 예상치도 못했던 어떤 변수들이 생기면서 좀 가로막히게 되고 그걸 또 어떻게 좀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막 고생하고 고군분투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거를 약간 좀 빗대어 가지고 이제 작품을 만들었고 많은 분들이 그 본인의 모습을 투영해서 많이 공감하면서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과정을 막 너무 막 힘들고 막 고난이고 역경이고 막 이렇게만 그린 게 아니라 되게 유쾌하게 연출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하니까요. 독립영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아무래도 다들 예상하셨던 것처럼 극장에는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고 뭐 아마도 저 같은 경우도 아마 강제로 OTT로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북클럽 넥스트 챕터라는 작품이 또 개봉을 합니다. 요게 전작이 있습니다. 시리즈물로 이제 그 전작이 개봉을 했었고 그게 이제 그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후속작도 개봉을 하는데 이런 작품이 있는지는 몰랐지만 이제 소개를 하기 위해서 예고편을 보면서 딱 느꼈던 점은 섹스 앤 더 시티의 실버 버전 같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그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어떤 북클럽에서 모인 그 사람들이 좌충우돌 뭐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 각지를 되게 여행하면서 그런 유럽의 풍경들을 되게 예쁘게 담아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해외여행 같은 것들에
어떤 대리만족 같은 것들도 좀 재밌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번 주 이제 개봉작 소개는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요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작품의 예고편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요 단일 작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 유니버스라는 그 유니버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니버스부터 소개를 하고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콘크리트 유니버스가 뭐냐 하면은 일단 웹툰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유쾌한 왕따라는 웹툰이 있는데, 이 웹툰에서 전 세계에 동시에 엄청 큰 지진이 발생을 해가지고 전 세계가 폭삭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웹툰에서 나온 그 세계관을 이제 실사화 시리즈로 여러 개를, 그러니까 영화랑 드라마로 여러 개로 뽑아내는 거를 이제 요 콘크리트 유니버스라고 하게 됐고요. 요 컨셉만 딱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생각나시는 게 티빙 오리지널로 제작됐었던 드라마 몸값이죠. 그러니까 몸값 단편영화 원작이 아니라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로 제작된 요 몸값 드라마 요 시리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극이 전개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갑자기 없던 대형 지진이 발생하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콘크리트 유니버스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역시도 이 몸값이 콘크리트 유니버스라고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작사 측에서 몸값은 콘크리트 유니버스에 포함된 작품은 아니다 라고 이제 인터뷰로 선을 그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콘크리트 유니버스 중에서 제일 먼저 공개되는 작품이 이제 8월에 개봉 예정인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요 작품이고요. 요 작품은 이병헌, 박서준, 박보영이 출연을 해주고 감독은 엄태화 감독님이 맡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시놉시스는 대지진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서울, 유일하게 남은 황궁 아파트로 생존자들이 모여들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 재난 스릴러. 거대한 지진이 모든 콘크리트를 쓸어버린 폐허가 된 도시를 배경으로 아파트 안과 밖에 살아남은 이들의 사투를 그리는 작품이다 라고 합니다. 요렇게 이제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스타트를 끊고요. 그 다음에 예정이 되어 있는 게 황야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요것도 영화고요. 황야의 출연진은 마동석, 이희준, 이준영, 노정희, 요게 출연진이고, 감독이 허명행 감독인데 지금 범죄도시 4가 이분이 감독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야라는 작품을 제작을 하셨고, 황야의 촬영 기간이 22년 5월 18일이에요. 그러니까 황야의 촬영은 이미 다 끝났다고 봐야겠죠. 근데 황야도 그렇고 범죄도시 4도 그렇고 이제 마동석 배우와 함께 이제 진행을 하고 있네요. 그죠? 그 먼저 개봉하는 영화인 콘크리트 유토피아 세계관 이후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이야기를 다루는 디스토피아 영화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작품으로 공개될 게 드라마인데, 유쾌한 왕따라는 드라마가 공개가 됩니다. 요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그 웹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드라마고 10부작으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뭐 어디서 공개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공개가 되는 드라마가 콘크리트 마켓이라는 드라마인데, 요것도 이제 또 어디서 뭐 스트리밍 서비스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요런 영화와 드라마가 콘크리트 유니버스라는 그 유니버스 안에서, 세계관 안에서 이제 공개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한국에서 이렇게까지 영화와 드라마를 아우르면서 이제 진행됐던 프로젝트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요런 시도는 뭐 괜찮은 시도인 것 같으니까 이 첫 스타트를 끊을 요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8월에 어떻게 개봉하게 될지 한번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개봉작 소개와 영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뭐 이프렌드와 유튜브에서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저처럼 목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